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요 구만수 박사님의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초보자들도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만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부동산 박사이시고요, 도시계 기술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국토도시계기술사 사무소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해양대학교나 영산대학교 이제 각종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좀 특이한 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설계하거나 도시 문제에 대한 관련된 어떤 심의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이런 히스토리는 저는 몰랐고요. 네,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랐고, 제가 처음에 이 구만수 교수님을 알게 된 거는 부동산 강의를 통해서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좀 많이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이 책을 보면 좀 뭔가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책 크기 자체도 일반적인 책 사이즈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재질도 제가 좋아하는 재질은 아닙니다, 사실. 네, 좋아하는 재질은 아니고 그 일반적인 약간 꺼끌꺼끌한 재질을 저는 좋아하는데,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내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개의치 않았고요. 사실 뭐 디자인 같은 것도 저는 보는 편입니다. 제목 디자인이나 책 표지 디자인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경을 썼구나 안 썼구나 이런 거를 또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심플하죠. 디자인 자체가 막 엄청 이쁘거나 멋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뒷면을 보시더라도. 하지만 책 내용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일단 제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부제가 이렇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고수에게는 확신을 심어주고 초보에게는 투자 개념을 심어주는 사이다 같은 강의, 이렇게 이제 부제가 뒤에 써 있습니다. 과연 확신을 주고 투자 개념을 심어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듣고 이 책을 읽었었는데 정말 수학으로 치면 수학의 정석과도 같은 어떤 기본서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뭐 어떻게 투자를 해라, 뭐 어떤 지역이 좋다, 뭐 어떤 물건을 어떻게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어떤 방법론적이거나 약간 강론이라기보다는 총론에 가까운 책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나 원칙에 대한 걸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래프 보거나 좀 뭔가 나는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을 고르는 기준, 그다음에 책을 좀 좋게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책은 좀 쉽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쉽게 써져 있고요. 물론 그래프 같은 게 나와 있긴 합니다. 뭐 통계도 나와 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통계겠죠. 되게 아무튼 저는 금방금방 읽었거든요. 강의를 들어서인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쉽게 잘 써져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정부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완화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재 계속 파리 대책, 뭐 무슨 대책, 계속 대출 규제도 들어가고 있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굉장한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직 투자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좀 하고 싶은데,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겨우겨우 돈을 조금 모아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좀 혼란스러우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왜 부동산 정책의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역사는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계속 규제를 했었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책 74페이지에 보면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뭐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이런 이제 참고 자료가 나오는데, 항상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투기 억제에 대한 정책을 31건을 내놨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부양과 관련된 것도 17건이나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부동산이 거품이 끼거나 달궈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너무 침체가 돼서 경기가 가라앉는 것도 안 좋아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얼마 되지 않은 투자자, 초보 투자자이지만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심을 했거든요. 아, 그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그래. 역사는 그래서 반복이 되는구나.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책은 언제나 반복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을 때에는 잠깐 쉬어가는 것도 투자의 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고 반항하려고 하지 말고 다주택자들이요 수그리 할 때는 수그려 줄 줄도 알고 그다음에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완화해주고 감면해주고 이런 이제 좋은 제도나 정부 정책의 시그널, 집을 사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구만수 교수님의 이제 특유의 그 표현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바퀴벌레에 대한 사진도 올라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책에 바퀴벌레가 있는 책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퀴벌레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투기 세력과 동일시 취급되는 바퀴벌레. 이런 식으로 요즘 부동산 정책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파도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참 멋있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파도는 바다를 삼킬 수 없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목차 자체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를 많이 해놓고 있어서 이해가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새우깡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책보다 저는 강의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좀 더 매력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 자체는 이제 텍스트만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듣고 이 책을 보니까 그 강의 때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좀 더 이해가 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좀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의 결론은 그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기가 좋지 않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고 부동산 투자의 역사,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역사도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 그 시기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본질을 잃지 않는 거죠. 뭐 입지, 그 다음에 뭐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 심리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책에 대한 대응을 좀 가장 먼저 하고 이 책의 목차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1장이 부동산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이 국내외 경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이 인간의 심리고요. 그 다음에 4장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가장 필요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1장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것들. 이제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같은 게 있죠. 과연 이게 폭락을 할 것이다. 일본처럼 우리는 따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연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장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재고 및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제 칼럼도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이 쓰시는 블로그 칼럼의 일부 내용도 나와 있고 물론 고수들은 이 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업 투자자 분들이나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 책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막 내가 시작을 해보고 싶거나 이제 막 저처럼 투자를 하긴 했는데 뭔가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뭔가 제도 대출 규제가 나올 때마다 뭔가 신경이 쓰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불안한 심리도 조금 차분해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비유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란 노른자도 나와 있죠. 부동산 투자에 이렇게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읽기도 쉽고요. 저는 이 책 금방 읽었거든요. 이게 책 두께가 250페이지가량 되는데 저는 이거 금방 읽었습니다. 네, 한 2시간? 2시간도 채 안 걸려서 다 읽었고요. 그만큼 이해가 잘 된다라는 거죠. 쉽고. 그래서 그런 좀 불안한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 좀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본질은 뭘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제가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대로 녹화가 될려나 모르겠네 이거.